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모처럼 초겨울에 비가 옵니다. 전국적으로 비 오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겨울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일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 4시에 제가 소속했던 공군 학사장교회 송년회 모임이 있어서 가서 몇 마디 축사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우선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제 방송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신 분, 특히 최근에도 김용대 그리고 홍경분 이런 분들이 큰 돈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시지만 또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좀 머뭇하다가 그냥 했습니다. 또 하나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프로 시작하기 전에 시그널 뮤직 나오죠? 끝날 때 마무리할 때 나오고 그 뮤직이 제 조카 아들 조카 딸의 아들의 선배가 만든 창작곡입니다. 젊은 재기가 아주 발발한 그런 젊은 작곡가 지망생인데 그 멜로디에 여러분이 좋은 노랫말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표시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는 그 젊은이가 저에게 자기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굽히지 않고 노력하는 어떤 한국인의 기상, 그리고 자유와 민주가 참 넓게 퍼지는 그런 세상. 1971년에 제가 당시에 어떤 대통령 후보 나오는 분을 위해서 고스트라이팅 글을 쓰면서 썼던 문구가 하나 생각납니다.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통일의 꿈이 무지개처럼 아롱지는 그런 나라를 위하여. 어떤 분이 많이 썼는데 그 사실 제가 쓴 초안입니다. 그런 사회를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젊은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것에 맞는 곡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만든 곡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뜻에 맞는 좋은 노랫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완성곡으로 애청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씨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김대기 씨는 찾아보니까 대학도 저하고 동창이고 미국 대학도 동창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보기는 굉장히 얌전해 보이고 신중해 보이고 그리고 펜실바니아 대학 와턴스쿨에서 석사를 했고 경영학입니다. 근데 그 와턴스쿨은 펜실바니아와 스탠포드와 하버드 3대 정상인데 요새는 유펜의 와턴이 한 몇 년째 1등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재미있는 것은 경영학인데 재미있게 그 와턴 그룹에 그 학사 담당자들이 거기에다가 사이콜로지, 심리학하고 political science, 정치학을 거기 그룹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톤이 지향하는 경영이라는 것은 정치의 경영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넓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심리학, 이것을 같이 공부한다는 상당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다만 제가 최근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용산 대통령실 관계, 윤 대통령 관계의 정치적인 활발한 그 행보 이런 걸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산의 대통령실에는 정치 전문가가 너무 없다. 전부 아마추어 같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대통령이 되시는 그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참모들이 경제학이나 뭐 경영학이나 뭐 환경공학 뭐 이런 법률학 구속 기소 이런 판검사 출신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해결책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 그런 엑스퍼트가 너무 없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단적인 예가 이번에 파리에서 벌어졌던 2030년 세계 엑스포 관계의 최종 투표 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도저히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 얘기하기 전에 대충 제가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냥 볼게요. 우선 17대 YS 김영삼 대통령 됐을 때 그때 첫 번째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박관영 의원이 했습니다. 그때 아마 그 양반이 아마 사선 의원이었나? 그렇죠. 사선 의원쯤 되는 겁니다. 사선 의원이에요. 나중에 국회의장까지 하는 관록 있는 분이죠. 그리고 또 경상도 TK 정권에서는 관영화 하면서까지 그 흡사 보통 명사처럼 그 사람의 이름이 애칭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대중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한성수, 김광일 올리세요. 뭐 김용태 이거 놔두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강원도 경상북도죠. 경상북도 출신의 김중권 삼선 의원이 했어요. 그리고 호남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보좌하는 경상북도. 경상북도라는 게 흔히 안동 중심이었던 경상도의 핵심이라고 보아지는 그 지역 출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한광하고 이상수 정도 쭉 했고, 그 다음에 전윤철, 박지원하고 또 올리세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문희상이라는 삼선 의원이 했습니다. 의정부 출신인데 정치력이 상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여러 가지로 많이 보좌했습니다.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김우식, 이병헌, 문재인이 했고, 놀리세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초대의 유의익이라는 분, 정용회, 특히 3대 김태희가 또 삼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올리세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허태열이라는 충청북도 출신 삼선 의원 허태열 의원이 했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이 일도 좀 하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재임 한 1년 가까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딱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김기춘. 그때도 이 양반이 15대부터 됐으니까 재선 의원이었습니다. 검찰총장 했던 분, 이 양반이 했고, 쭉 옮겨. 그 다음에 이병기는 국가정보원장을 해가고 나중에 대통령의 특별 활동비 상납 등등으로 감옥소까지 갔다 오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원장 항공을 지나서, 그 다음 문재인 정부도 임종석 재선 의원이죠. 그리고 노영민, 유영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그런 정치적 경험이 없는 김대기 실장이 들어서서 지금까지 1년 반 가까이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만은 지난해에 있었던 그 이태원 참사 사건 처리 그리고 이번에 엑스포 문제 이 문제에서는 대통령실을 책임지는 김대기 실장이 이것을 장악했어야 해요. 그래 장악해서 풀 컨트롤을 가지고 그것을 진두지휘했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엑스포라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요, 어느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고 있는가가 다 그게 보입니다.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 직전에 거의 한 120개의 나라가 공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걸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제가 저 중앙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가면서 얼마 전에 뭐 세인트 루시아라는 섬나라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미스터 조지라는 프라임 미니스터를 막 설득해가지고 제가 공식적인 지지 성명을 받아내기 위해서 뭐 모터사이클 뭐 40대를 갖다 매기고 어쩌고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한 그 세인트 루시아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했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런데 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미주는 23개국이고 올리세요. 태평양,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여기가 자 잠깐 여기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가 66개국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받은 표의 거의 반 이상이 이 중동 아프리카인데 중동은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 있으니까 중동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프리카 국가에 거의 뭐 한 50개, 40몇 개, 50개의 나라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어요. 거기에 딱 안 찍었다는 거 알려진 나라가 감비아 하나예요. 감비아 하나가 뭐 이것도 추정입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비밀 투표니까 감비아만큼은 코리아를 찍었을 것이다 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 그냥 몽땅 그냥 완전히 다 갔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을 김대기 실장이 파악해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끌어갔냐? 중국이 그런 거예요. 중국이. 예? 중국이 이 투표가 있기 전에 빈 살만이 중국에를 가서 그 전에도 시진핑이가 그쪽에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하여간 투표 직전에 7월 뭐 얼마야? 7월 며칠이지? 2002년 12월 7일에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그냥 투표 직전에 그러니까 12월 28일 11월 28일이지 11월 28일에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 그 근처에서 중국을 가지고 38조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빈살만이 그렇게 돈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이용해서 아프리카에 자기 영향력 있는 나라에다 골고루 차발통문을 띄운 겁니다. 사우디 밀어라. 그리고 그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우디의 돈벌에 맥혀가지고 사우디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 리야드 엑스포라는 그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동아일보 어디 있어요? 공식 선언한 것이 48대 52가 아니라 49대 51로 아주 긴박하게 말렸다. 우리가 이거 역전한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그 웃기는 장난을 하는데 이것에 최종적으로 책임은 누가 가져야 합니까?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야. 대통령은 모든 국정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거지만 그 사건 자체를 핸들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주무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 문제를 취급하는 무슨 누구야 비서관급 사람이 있는 걸로 압니다. 장아무개니 뭐 김아무개 있는 걸 알지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는 건 2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핸들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근데 김대기는 도대체 무엇을 했냐 말이야. 에?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게 안 된다면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국민에게 바른 정직한 발표를 했어야죠. 응? 다 될 것처럼 난리 법석을 주고 그냥 그날 저녁 12시 우리나라에서는 자정이죠. 현지 한국 시간 29일 0시니까
12시가 될 때 이탈리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한국과 각각 20분씩 프레젠테이션하고 투표하면 곧 끝난다고 잠 안 자고 기다렸어. 그러니까 사우디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국가 122개? 122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3나라는 참가를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119개 나라가 와서 그 사람들이 전원에 사우디를 찍었어요. 그게 빤히 판세가 드러나 있는데 여기서는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윤비어 청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국민은 속아 넘어간 거야. 이게 뭐야? 정치가 이게 뭐야? 장난이야? 코미디야. 그리고 요새 뭐 새로 들어온 장관 후보의 인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어쩐지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장관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서 총괄하는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조정하고 그래야죠. 그 하다못해 정무수석은 국회를 잘 아는 사람입니까? 기자회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그거 국회가 됩니까? 왜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 정치가,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아마추어야, 이게. 너무 아마추어.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뭐, 꿍짝꿍짝하고 지금 난리 법석하고 있는데 배가 아프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일단 지나갔으니까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개각도 중요합니다. 네? 개각도 중요하고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는 것도 좋지만 그 용산의 대통령실이 잘 움직여. 그게 무슨 뭐 포스코에서 임원정 하는 것이나 무슨 뭐라고 할까. 어디 뭐 어떤 큰 재벌 회사에서 상무 뭐 전무 저 사장 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나라를 끌어가는 일이에요. 나라를 끌어가는 일. 그러니까 저쪽에 더불어민주당 애들 시실 웃고 앉아 있잖아요. 응? 탄핵한다는 것에 입에다 붙이고 앉아 있고. 기분 나빠서 못 살게 하고. 우리는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아주 탄핵 연습각을 탄핵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죠. 적어도 곧 탄핵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늘은 뭐 주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녹음 테이프, 이건 오늘 뭐 길게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놀랄 노자야. 너무나 놀랄 노자야. 지금 코멘트 오늘 안 하겠어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응? 더불어민주당 애들 내놓고 탄핵 얘기를 하고 다녀요. 지금 선거고 뭐 속도면 나발이고 이거 뭐 아주 우습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아니 박 목사가 최 목사지? 한번 찾아봐. 그 목사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가 양평에서 약국을 했는데 그때 뭐 친하고 또 최 목사죠. 최 목사 부친과 또 누구야 뭐 그쪽에 김건희 씨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3중 이상의 체크를 해야 합니다. 예? 뭐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다못해 무슨 가루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가 뭐 이거 다 체크해야 합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엉성해서 손목에다가 도청기 비디오 끌고 가는 거 그걸 못 잡아내요? 그래갖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게 나라야 뭐야? 방차 부대도 아니고 말이야. 안 그래요? 우스꽝스러워 세상에. 이거 뭔 나라가 이 모양이야. 예? 어제 밖에 나가서도 그랬다고 몰라. 안에서 몇 번의 시큐리티 체크를 하고 지나가서 여기에 뭐 붙이고 있는 거 그걸 모르고 사진을 다 찍게 만드는 내용 여부는 관계하지 않고 창피해요. 창피해. 응?
누누이 저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사람을 좀 비판하면서 옹호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부인으로 그만큼 준수하게 잘 빠지고 했으면 대통령 그 제2부속실 만들어서 그 영부인에 대한 프로토콜을 해야 한다 이거야. 근데 왜 그 안 하니까 그냥 우물쭈물 그냥 뭘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시비 안 걸겠어요. 나중에 얘기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우선 뭐 이 나라가 뭐 나중에 뭐 내년, 내후년 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의 대상이 된다 만다 하는 걸 떠나서 이래 가지고 내년 선거를 할 수가 있을까? 예?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그런데 앉아서 뭐 인요한이가 뭐 좀 하자니까 그거 절대 안 돼 하고 앉아 있고 말이야. 그래갖고 선거를 끌어가겠어요? 참으로 이 나라 이 정권의 안위를 넘어서 이 국가의 안위에 대해서 너무도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김대기 실장은 아니 차라리 국무총리를 하든지 경제기관 장관을 한다면 달라. 가장 정치적인 문제로 국정원과 아침 저녁으로 따지고 국방 문제,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 하고 뭐 리야드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전부 컨트롤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보고해야 할 사람이 비서실장이야. 비서실장이 앉아서 그냥 점잖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점잖게 지나가지 않는다. 중대한 결단을 하시라. 이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뭐 김대기 본인에게도 얘기하고 대통령에게도 권유합니다. 하건 안 하건 그들의 자유야. 그렇지만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오늘 뭐 제가 길게 얘기를 못해서 좀 마지막으로 조갑재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하고는 나이가 비슷하고 오랜 30년의 친교를 가진 사람입니다. 유명한 기자, 명기자고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때 1992년에 제가 어디 가서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MBC에서 MBC 진단이라는 것을 박경재 변호사하고 같이 할 때 저는 고정 손님이었고 조갑재 기자가 가끔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친했어요. 성실하고 겸손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노래를 그때 되게 못해. 음치야. 근데 노래책을 가지고 와서 끝나고 난 다음에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면 그걸 보고 열심히 노래를 따라서 그러면 박정재하고 제가 그러면 깔깔깔 웃고 어쩌고 아주 재미있던 젊은 시절이었는데 아주 개인적으로 친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뭐 정광훈 목사가 개입된 무슨 원로 회의 같은 데서 몇 번 얘기를 해보니까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천부당 만부당 무슨 부정선거가 있느냐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저는 4.19 선거 직후에 이거 부정이라는 걸 참 최초로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압력도 받고 비판도 받고 그랬던 입장이에요. 아니 그래도 김경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최소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거 뭐 속도 말해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 저는 만약에 조갑재가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저도 좀 진진히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야, 이 양반 지독하다. 그리고 나니까 이회창 씨 아들의 뭐 신체 검사 문제에 대해서 그 막 억지 소리 팍팍 하고 하는 거 보고 그것도 그러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 좀 꺼름직하네. 이런 느낌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후에 뭐 사람은 순수하고 진진하다는 거 아직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에 딱 편벽이 돼버리면 그걸 바꾸지를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갑재 씨의 노후에 혼란한 노후라고 붙였나? 내가 요새 선거가 유행해서 저 한성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에게서 처음 들은 얘기인데 표가 하다가 가짜로 싹 들어온 것을 홈표라 그런답니다. 무슨 혼자를 쓰는지 모르지만 혼란한 혼자인지 홈표. 조갑재 씨의 노후가 좀 혼란스러워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일사불란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니면 좌파를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윤석열이 윤비어천가를 확실히 부르든지, 중간에 어리광정하고 여기서는 요새는 막 이준석이를 가지고 막 올려. 아니 어떤 상식을 가지고 저렇게 하고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정규재하고 또 비슷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모임을 두 사람이 하도 강경하게 뭐 어디 누구의 에이전트가 된 것처럼 강경하게 얘기를 했길래 그 모임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여를 안 하고 그러게 돼서 공식적이거나 사적인 교훈은 그 후에 몇 년 동안 안 했습니다만 요새 보니까 아니 무슨 뭐 이준석이를 올리고 뭐 난리 법석을 치고 뭐 요새 그 몇 가지 얘기를 대해서 조갑재 씨에게 인간적으로 권고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확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혼란을 많이 느껴. 그리고 뭐 흔히 뭐 소위 젊은 사람들이 이제 왕년에 젊었다가 지금도 나이 든 송영길이 가서 사람들이 젊은 것들이 그랬다고 어린 놈들이 그랬다고 하지만 아니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사람이 혼탁해지고 애매해진다는 얘기를 덜어 해요. 뭐 정동영이가 한때 지도 나이 지금 70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 60대면 사람들이 뇌가 썩어가지고 그 뭐 믿을 게 못 된다는 유시민이니 요거 유명한 그 악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밌는 건 걔들도 쭉 늙어서 지금 60이 가까워지고 넘어갔어요. 70도 되고. 저는 그보다는 나이가 몇 살 더 먹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원고도 보고 책도 읽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꼭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 많은 것을 원고를 못 쓰죠. 어떻게 원고를 씁니까? 원고를 못 써. 그리고 요새 뭐 돈을 준데도 원고하고 쓰기가 힘들어요. 컴퓨터를 딸깍딸깍 하다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너무 그 머리가 엉성해진다 하는 그런 평가를 결정적으로 받게 되면 저도 이런 거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응? 아무래도 사람은 노쇠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관계에서 이러면 내가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들 때는 스스로 진퇴를 잘 정해야 합니다. 아침에 제가 차를 몰고 요새도 차를 몰고 다닙니다만 똥차입니다만 몰고 다녀서 주차장에 세면서 오늘은 6층인가 지하 오늘은 7층인가 그래서 왜입니다. 6층에서 이거 6.15 선언이네 여기 6.25네 이렇게 내 스스로의 입력을 넣고 갑니다. 그러면 7층 이건 7.4 공동성명이네 그 5층에서 이거 5.18이야 5.16이야 이러고 내가 항상 비슷한 그 입구 비슷한 데 세우거든. 4층 4.19네 이렇게 내 스스로의 머리를 챙겨가면서 기억을 챙겨가면서 오늘도 뭐 얘기할 때 우리 이제 PD에게 고 기사 하나 뽑아라. 그래서 찾으면 그 사람이 찾아가고 나한테 갖다 줘요. 그래서 총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특히 또 뭐 개인적인 사담입니다만 머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움직이는 방법으로 바둑을 대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바둑이요? 어제도 제가 우리 대학 동기 형들 바둑을 들어가 가지고 아주 유명한 1급짜리 바둑이 있어요. 중앙정보에서 국장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뭐 두어 장 났습니다만은 제가 2승을 했어요. 그래서 네 바둑 늘었다. 그래서 임마 네가 바둑이 떨어져서 그래. 내가 이러고 말하는데 바둑을 두면 머리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저도 가끔 즐깁니다. 그래서 내가 조갑조 씨에게 알던 친구로서 최근에 자기가 취하고 있는 정치적 견해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박정희 대통령 열심히 올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후가 좀 맥락이 맞게 사색과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혼란해 우리가 보기에. 그래 인간적인 권고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조갑재 씨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져요. 이게 뭔가? 평소에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꾸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마무리 삼아서 하고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